Do me wrong, do me right, do me right, baby.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아테온의 인테리어는 파사트 GT와 인테리어를 공유를 하죠. 제가 파사트 GT를 타본 적은 없지만 어찌됐든 뭐 공유를 하는데, 나름 이 폭스바겐의 지금 현 플래그십이죠. 그 중국 쪽의 피데온, 그 큰 대형 세단을 빼면은 사실상 플래그십인데, 저는 뭐 크게 이 인테리어를 공유한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은 없어요. 그치만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트림이라던가 뭐 사양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큰 틀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 외관에서 보이는 이 멋있는 디자인, 이게 조금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 위쪽 에어 벤트에 눈이 가장 먼저 가는 것 같아요. 요새 대체적으로 이렇게 에어 벤트들이 상당히 얇아지는 그런 추세인데, 아테온 같은 경우에는 얇고 그 다음에 옆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얇은 에어 벤트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보통 이렇게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이게 좀 큰 에어 벤트는 디자이너들한테는 이 에어 벤트가 엄청 눈의 가시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큰 틀을 디자인을 해 놓고 어떤 큰 형태를 다 잡아 놓은 다음에 이 에어 벤트를 넣으면은 결국에는 에어컨처럼 보여요. 조그만한 에어컨. 그러다 보니까 저 에어 벤트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어떤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거슬리는 그런 요소인데, 그 요소를 최대한 멋지게 하려다 보니까 앞에 요새 뭐 헤드램프도 그렇고 리어 램프도 그렇고 얇아지는 추세, 그것과 동일하게 이 에어 벤트도 상당히 얇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그 소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왜 창문을 열었다가 바람 부는 날 창문을 이렇게 닫다 보면은 이 창문을 닫음에 따라서 그 바람 소음이 확 커지잖아요. 그게 사실 유체 역학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작아지면서 그 바람으로부터 들리는 그 소음이 상당히 커지게 돼요. 이 에어벤트도 똑같습니다. 얇게 디자인을 하면은 소음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벤트에서 나오는 풍량을 무조건적으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실내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량은 사실 어느 정도 확보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얇은 벤트에서 충분한 풍량을 확보를 하려면 소음이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얇아지면서 옆으로 넓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렉서스의 LC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 벤트가 아테온보다도 훨씬 더 얇아요. 여기에 상당히 얇게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얇은 만큼 여러 개를 배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풍량을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얇고 넓게 가지 않으려면은 개수를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벤트의 개수가 많아졌는데, 벤트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파츠가 늘어나거나 섹션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얇아지는 벤트에서는 좌우로 넓어지는, 일반적으로는 좌우로 넓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파츠의 개수와 섹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파츠가 많아질수록 또는 그 단면, 섹션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오른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카랩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자동차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카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카랩은 캘리포니아에서 뭐 이런저런 아주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의 컨설팅을 담당하는 상당히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에릭 노블이에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그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 섹션, 그리고 파츠의 개수, 그거가 가격과 직결된다,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어떤 인테리어의 재질에서의 원가 절감에 상당히 집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물론 당연히 이 재질 면에 있어서도 원가 절감 측면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부분은 사실 이 섹션,
과 버튼의 개수예요. 버튼이 하나 넣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 예전에 과거 벤츠라던가 이전 카이엔 파나메라 모델들을 보면은 정말로 버튼이 많았잖아요. 인테리어에.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벤츠 같은 경우에는 전화번호 다이얼 버튼까지 일일이 다 있었어요. 1, 2, 3, 4, 5, 6, 7, 8, 9, 0. 옆에 우물정, 별 이런 것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엄청나게 고급차니까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차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터치 스크린을 적용을 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버튼들을 그 터치 스크린 안으로 다 흡수를 시켰어요. 흡수를 시키면서 파츠의 개수가 현저히 적어지니까 회사 입장에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죠. 예전에는 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게 이 버튼 파츠를 만드는 것보다 더 가격이 비쌌다면은 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이 터치 스크린을 만드는 게 파츠를 더 찍어내는 것보다 싸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보자면은 테슬라가 좋은 예예요. 테슬라는 가운데 모니터 하나 띡 끝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거기서 엄청나게 원가 절감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원가 절감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원가 절감을 해서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면은 뭐 나쁠 거 없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차라는 물건이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운전을 하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 버튼이 필요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버튼들을 남겨놓는 그 부분이 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아테온의 디자인은 공조장치는 전부 다 물리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 스크린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함에 따라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한테 상당한 자유도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어떤 버튼을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부분들의 상당수를 터치 스크린으로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섹션 이야기인데요. 섹션, 말씀드렸듯이 이 옆면의 단면, 이 단면을 봤을 때 이 아테온의 인테리어 섹션은 비교적 단순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차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푸조 508의 인테리어를 보면은 이쪽에 섹션이 정말로 복잡하게 어떤 층층이 쌓여 있는 것 같은 그 김송은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퇴적층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그런 퇴적층 같은 그런 아주 복잡한 섹션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번 예를 들자면 렉서스의 LC도 그렇고 방금 전에 푸조 508도 그렇고 이쪽에 그런 섹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이 차는 단순한 그런 섹션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고가 날 경우에 이렇게 섹션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더 부상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요새 그런 섹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에어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충격을 받는 부분은 그 에어백이 전부 흡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그 낮은 속도에서는 안전벨트가 잡아줘서 닿기 전에 이미 잡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어떤 안전 문제와 직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전반적으로 이 아테온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의뢰 여지껏 폭스바겐 차량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랬듯이 상당히 이성적이면서도 상당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 용어에서 이 엉덩이가 닿는 부분, 각 시트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을 H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H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나 이 뒷좌석의 H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앞자리는 H포인트가 조절이 가능하죠. 이 시트가 보통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H포인트가 변화되는데 뒷좌석은 거의 대부분의 차량의 뒷좌석은 이 H포인트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차를 설계를 할 때 이 뒷좌석 H포인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 H포인트에 따라서 다리의 시팅 포지션이 달라지고 그런 만큼 뒷좌석 승객의 편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H포인트를 잡는 거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죠. 일단 이 아테온의 H포인트는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다리와 엉덩이가 앉는 부분과 만드는 이 자세가 편한 그런 자세를 만들어주고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만큼 엄청 넓은 레그룸을 확보를 해줍니다. 이 아래쪽에 발밑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발밑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뒤쪽에
이 등받이의 각도가 조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조금 더 누웠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좀 서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리클라인은 되지 않고 보통 이런 쿠페형 세단의 위에 루프라인이 뒤쪽으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등받이의 각도를 쉽게 눕힐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등받이의 각도를 좀 눕히면 바로 이쪽 루프의 헤드룸, 이 헤드룸, 머리 공간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뒤에 시트 공간을 쉽게 눕히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차량은 앞에 레그룸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점인 게 이런 경우에 약간 이렇게 엉덩이를 빼서 앉으면은 좀 더 편한 그런 자세를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여기 허리가 뜨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앉으면은 좀 더 편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앞쪽에 아주 여유로운 그런 레그룸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뒷자리에서 또 보이는 거는 이 옆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이는데 아테온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보시면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상당히 선명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쭉쭉 뻗은 그 위치가 실제로 앰비언트, 그러니까 이 차량의 어떤 분위기를 바꿔줄 만큼 확실한 위치에 있어서 저는 좋아하고요. 또한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모양이 직선으로 쭉쭉 뻗은 이런 단순한 라인인데 이게 또 이 차의 다른 디자인 요소들과 잘 어우러져서 저는 좋은 효과를 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행을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 요소는 뭐가 있냐면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 차량의 뒷 허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뒷 허벅지, 그 동글동글한 아주 건강해 보이는 그 근육질의 그 허벅지의 볼륨이 사이드미러로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확인할 때마다 이 보이는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이 느낌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차량은 911이죠. 포르쉐 911의 뒤쪽 팬더는 정말 운전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911을 운전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뒤쪽 아주 예쁜 팬더가 사이드미러를 확인을 할 때마다 보이는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볼 때마다. 근데 지금 이 차량의 뒤쪽 팬더 위쪽에 저 예쁜 볼륨도 사이드 미러를 확인을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여서 저는 너무 좋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차를 보면서 아, 예쁘다,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꼭 이렇게 차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바깥에서 감상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는 거 외에도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저게. 그리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디자인적 요소는 이 앞쪽 디지털 클러스터와 가운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주행을 하면서 실제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가장 많이 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시인성, 이 앞쪽 디지털 클러스터의 시인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큼직큼직하고 정보들도 뭐 보기 좋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당히 보기 좋게 잘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왼쪽에 RPM 게이지와 오른쪽에 속도 게이지가 드라이브 모드가 바뀜에 따라서 좀 변해주면 좋겠는데 그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디지털 클러스터에서는 어렵지 않은, 좀 더 그러니까 프로그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이 정도 아테온, 이 폭스바겐의 지금 현재 사실상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그 정도는 해주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쿠페형 세단, 스포티한 감성을 드러내는 그런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뭐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멋진 그런 디자인의 게이지로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아쉬워요. 그 정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그 정도는 좀 해줄 법도 한데 그게 많이 아쉽네요. 앞쪽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되는 정보들은 상당히 해상도 높게 표시가 됩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을 하는 게 요새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의 어떤 공조장치라던가 그런 많은 컨트롤들이 이 안쪽 터치스크린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 터치스크린 안쪽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한 디자인적 요소가 됐는데, 최근에 한 3년, 4년 사이에 각 자동차 회사들의 디자인 팀에서 뽑은 이제 디자인 인력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부분이 이쪽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들
알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는 사실 익스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유입은 많지 않습니다. 워낙에 그쪽은 이제 포화 상태였고, 근데 그 이후에 한동안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의 인력 충원이 상당히 활발했었어요. 최근에는 이제 이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들, UX, UI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디자인 팀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갈수록. 지금 현재 이 아테온에 들어가 있는 인터페이스도 저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사용성 좋게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촌스럽지 않은 그래픽들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차량의 디자인은 이렇게 멋진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보기 거슬리면 사실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상당히 마음에 들고, 반응성도 상당히 좋은 터치스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관적이기도 하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러닝 커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사용자가 익숙해지는 그 시간, 그거를 상당히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노력을 들이다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직관적인 그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한 지 몇 분 안 돼서 저는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조 시스템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을 하는 와중에도 앞을 주시를 하면서 이렇게 설정을 바꾸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팀 안에 컬러 앤 트림 팀도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가죽 재질, 어떤 내외관의 색깔, 혹은 어떤 트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부서인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 하나는, 지금 이 차량에도 나파 가죽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새 많은 차들이 고급 가죽으로 나파 가죽을 사용을 하는데, 나파 가죽은 원래는 예전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마 그랬을 텐데, 정확하진 않는데 그 연도는, 나파 가죽은 원래 캘리포니아 나파 지역 있잖아요. 왜 나파 와인으로도 유명하죠, 나파밸리 쪽. 그 나파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 양가죽만 나파 가죽이라고 불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현재는 그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그 나파에 있었던 그 무두질 공장들이 전부 없어지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화학약품들을 사용을 하고 그런 화학적 폐기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무두질 공장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그 나파 가죽이라 하면은 그냥 천연 가죽들 중에 이제 부드럽게 처리가 된 그런 고급 가죽들을 전부 다 아마 나파 가죽이라고 칭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파 가죽이 어떤 특별한 가죽은 아니고 상당히 질 좋은 그 천연 가죽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테리어 내부 색깔, 내부 대시보드의 색깔도 투톤으로 선택 가능한 그런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의 색깔이라던가 차량 외부 색깔에 대한 재밌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차차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테온의 디자인, 나아가서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폭스바겐 아테온은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떤 독일적 감성의 디자인,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이면서 너무 표현이 요란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임과 동시에 그 멋있는 조그만한 요소들, 가령 아까 말씀드린 어떤 허벅지라던가 이 뒤쪽에 보이시는 되게 시크해 보이는 이런 뒷모습, 거기에 추가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멋있는 앞모습까지, 이 아테온도 그 쿠페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멋을 정말로 잘 반영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